안녕하세요. 밝은누리 모임의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정당으로서 밝은누리 모임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밝은누리 모임에서 생각하는 5가지 핵심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5가지 핵심 사안이라면 우리는 일단은 가장 먼저 교육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그 다음에 나라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 지금 21세기에는 과학기술이 뒤처지면은 그 나라의 경쟁력은 하나도 없게 되죠. 그래서 과학기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류가, 전체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든 게 서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의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가 공정하게 잘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고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이 5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일단은 애를 키우는 보육까지도 포함을 해서,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게 또 역시 사람답게 만드는 게 교육이니까 교육의 전 단계 보육 역시 교육에 포함시켜서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체계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인 초저출산, 세계 최저입니다. 평균 출산율 1명도 지금 안 됩니다. 오직 대한민국만이 그러한 초저출산에 지금 아주 급격한 경향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도 적어도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체계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하루 종일 공부에만 얽혀 있는 그런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좋은 책도 읽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여가 활동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공부도 재밌게 하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그저 싫지만 억지로 하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 목적이 전부 다 목표가 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지금은 사교육 받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사교육비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도 핀란드처럼 공교육 체계를 완전히 활성화시켜 가지고 공교육 체계에서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대학 무상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미 북유럽 국가들은 대학을 무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 독일, 스칸디네비아 3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다 그렇죠. 그래서 대학의 무상화, 이런 3가지가 교육 분야를 바로잡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은 우리가 과학기술의 허브로 한국이 자리매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과학기술의 변방이 된다면은 우리의 산업기술 역시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의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과학체계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과학체계는 완전히 짜집기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저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예. 그저 또 만들고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계를 바로 잡고 그 과학기술을 통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도 이루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연구소들 적절히 잘 배치하여 좀 발전이 뒤처진 지역에는 발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독일의 막스 플랑크와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그렇게 전국에 200개 가까이 배치해가지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고 산업의 발전 또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벤처 창업 생태계도 그 조성을 기반하고 그 벤처하는 젊은이들이 문제점에 도달했을 때 국가의 연구기관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협업 체계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독일이 그렇죠.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체계가 바로 100몇십 개의 연구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과학기술의 허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환경이죠. 환경은 지금 기후 변화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난다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죠.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즉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힘을 쓰고 있는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을 좀 더 안전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의 기술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이 원전과 그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발전시켜가지고 지구 온난화, 탄소 중립 제로에 2050년이 아니라 그 전에 다가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탈원전이라는 그런 교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조건 원전을 반대해가지고 오히려 더 나쁜 석탄 발전소,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낫대지만 LNG 발전소 역시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겁니다. LNG라는 게 가스가 화석 연료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이 CO2 온실가스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재생에너지를 좀 더 많이 생산하고 원자력 발전으로 보완을 해서 우리가 더 빨리 탄소 중립에 다가가가지고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우리도 대응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재생에너지를 한 군데서 많이 생산해도 그거를 제대로 분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장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서 태양광을 많이 어떤 주어진 특정한 시간대에 많이 발전을 한다고 그래도 그 시간대에 그 생산된 전기를 다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생산된 전기를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은 과부하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은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로 수소를 생산해가지고 수소 환경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갈 분야는 예를 들자면은 비행기 엔진,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엔진은 수소 연료 전지를 하고 있죠. 비행기 엔진이나 로켓은 수소 연료 전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소, 예를 들자면 제트 엔진이라든가 수소 로켓은 수소 연료를 쓰고 있죠. 이미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다른 연료를 쓰고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분야를 발전시켜 가지고 재생 에너지로 얻어지는 전기로 수소를 많이 생산하고, 그래서 그 친환경 수소라고 그러죠. 친환경 수소로 심지어 제철 산업, 석탄을 써가지고 지금 제철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수소 환원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를 앞서가는 환경 국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맹목적인 탈원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아무 대책도 없이 석유를 쓰고 LNG를 쓰고 석탄을 쓰는 그런 탈원전이 아니라 우리가 잘 가지고 있는 원전 기술, 우리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양쪽을 잘 보완해 가지고 세계를 앞서가는 환경 국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대한민국의 복지 제도는 소유럽이나 북유럽 국가에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어느 정도 이미 복지 체계를 완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를 들자면은 의료 보장 체계, 그 다음에 주거 지원 체계 이런 게 지금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 정치권이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저 돈을 나눠줘 가지고 무슨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00조, 200조를 들여가지고 기본소득을 준다는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사회 안전망을 갖추고 의료 보장 체계를 갖춰가지고 실직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재교육시켜서 다시 취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병이 아팠을 때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선진국입니다. 지금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돈들을 들여다가 기본소득으로 흥청망청 나눠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그게 완비된 다음에는 기본소득해도 좋습니다. 여건이 된다면은. 그러나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기본소득 하겠다는 거는 걷지도 못하는데 뛰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보장체계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체계를 개선된 교육과 과학기술에 의해서 국력을 육성해가지고 그 튼튼한 국력에 의해서 사회보장체계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가 제대로 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내 편 가르고 이념적으로만 해가지고서는 정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특권의식 없어져야 됩니다. 특권의식이 없어져야지 우리나라가 공정한 사회로 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말로는 국민을 대표한다고 그러는데 국민 대표하죠. 그러나 국민 대표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대표로 뽑아줘서 특권을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그 주민들을 대표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권의식이 없어져야 됩니다. 정치에서. 근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은 너무나 특권의식에 기득권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그거는 단적으로 보좌관과 비서진이 국회의원 1인당 9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는 엄청 많습니다. 영국 없다고 그러죠. 스웨덴 4명에 1명 있다고 그렇습니다. 공동의 비서가. 덴마크 그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 정치가 안정되어 있고 국회의원들이 특권의식이 없어요. 스웨덴 이런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못 갑니까? 왜 국회의원들이 9명이나 비서를 둬야 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 비서들이라는 게 다 개인 비서, 수행 비서 뭐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 개인의 비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입법 발동하기 위해서 비서진이 필요하다? 또 그러면은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덴마크나 이런 데는 입법 활동을 못 합니까? 비서가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입법 활동에 필요한 그런 도움은 국회의원 개인 비서진이 아니라 국회에 속한 그런 보좌진들을 둬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도와주게 하면 됩니다. 왜 특권의식에 젖어가지고 자기 개인 비서들로 쓰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습니까? 그 국회의원 개인 비서진 다 없애야 됩니다. 당장 없애기 힘들다면은 9명이니까 3분의 1 정도. 3명만 있어도 넘쳐나는 겁니다. 영국 2명에 1명이라고 그러죠. 스웨덴 4명에 1명이라고 그러죠. 덴마크 없다고 그러죠. 왜 우리만 있어야 됩니까? 그런 국회의원들이 9명이나 비서진을 건드리고 국회의원 말 한마디에 비서들이 그냥 총알같이 움직입니다. 마치 황제 모시는 듯 하죠. 안 됩니다. 바로 이러한 권위의식 때문에 기득권하고 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이. 그래서 수술실에 TV 설치하는 거 왜 못합니까? 로비 때문에 못하죠.
잘못한 게 없으면은 그걸 왜 반대를 합니까? 환자도 볼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술하는 장면을. 도대체 뭐가 걸린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그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지금 국회의원들의 그 기득권적인 사고의식 때문에 법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 역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개혁한다고 그러지만은 과연 일반 국민들하고 얼마나 먼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개혁해서 검찰의 뭐 수사권, 기소권 없앤다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뭐 특별하게 뭐 좋아지는 게 있습니까? 뭐 정치인들은 좀 관여가 될지 모르죠. 검찰개혁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대배심제, 기소할 때, 검찰이 기소할 때 기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검찰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대배심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배심 제도를 해서 판사 임의로 판결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판사 임의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뭐 익산의 그 오거리 슈퍼 사건에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몇 년, 20몇 년 이렇게 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무고한 사람을 징역사로. 이게 다 지금 배심 제도가 있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판결이 나와야 될 테니까. 그래서 법원의 배심 제도, 검찰의 대배심 제도를 도입해서 아무나 함부로 기소되지 않고 법원에 가서도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판단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판사들 의식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동 성착취 동영상 그거 엄청나게 그냥 적당히 처리했다가 여론이 들끓어 비난이 일어나니까 나중에 다른 제목으로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법원이 아직도 물론 검찰이나 법원의 판사들이나 의식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상당 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냥 고시 공부만 해가지고 공부 외우는 거 잘해서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개판 치는 거를 막으려면은 다시 말하면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면은 그런 사람들의 특권의식을 없애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정치인들, 특히 정당,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검찰개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검찰의 그 기득권을 분산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거는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에 사로잡혀가지고 현재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권의식이 없는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 정당체제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정당체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지금 예전에 그런 특권의식에 젖어 있는 정치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밝은누리 모임은 이태리 오송운동처럼 일반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특권 없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번에 좀 더 각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